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 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 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귀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는 분노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행안부는 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약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행안부가 나섰다면 자칫 부정선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 됐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이뤄진 해외 출장 3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이어 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투표소 근무자들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해온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구조적 결함을 포착하고 다른 구 선관위에서도 공통된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선관위의 선거당일 행적 등을 재구성하고 나면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경찰임을 밝혔지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웨어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제고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배제고등학교 야구부가 남은 청룡기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제고는 오늘 서울 신월 야구장에서 예정된 순천 효천고와의 경기를 비롯해 청룡기 잔여 경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2,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기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왔지만 자숙의 의미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배제고와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배제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제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제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 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제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제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제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제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쳤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혐오, 조롱이 뿌리 깊게 침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기성세대, 어른,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퇴행적 역사 인식이 사회 곳곳에 퍼지는 동안 정치가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인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화재 사고가 완전히 없어질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일고 선수들을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걸 두고 야권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는 어제 SNS 글을 통해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도 많이 있는데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라며 협회 측에 출전 정지 조치를 제고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린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 삼겠다는 심보냐며 징벌적 낙인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어린 학생들이라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고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함께해야 하는데 멸칭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두 사람이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찬에서 해당 멸칭이나 특정 인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피해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회담을 두고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의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정 정책과 나눠먹기식 태양광 사업 덕에 호남의 반도체 산업이 들어섰다고 주장하는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이상은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도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량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하면 지체 보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뽑아내려고 하나 쪽에 이렇게 구애를 해가지고 작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0대 만취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골프 연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는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피해자의 흔적을 수습합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추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몬 30대 남성은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골프 연습장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이 창고 직기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해선 능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하행선에서 변압기 파손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행선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하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어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던 피의자들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코스피 상장사 DI 동일을 주가 조작 대상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대출금 등 1,000억 원을 동원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계약을 맺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재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 간 특례로 처벌할 수 없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윤기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친족 특례에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민선국의 달라진 행정체계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방세 민원 창구의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 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텍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당일에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 민선국이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일부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최근 AI 반도체 투자 열풍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 경영 성적은 어땠을까요? 외형은 삼성, 수익성은 SK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주고받으며 AI 시대 대표 기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경영 성적을 비교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은 432조 원을 기록한 매출과 순이익, 국내 고용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SK는 영업이익 50조 원으로 삼성을 앞서며 2년 연속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13개 경영지표로 보면 삼성은 매출과 순이익, 고용 등 4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SK는 영업이익과 성장률, 수익성, 생산성 등 9개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매출을 비롯한 체격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지만 영업 내실 등 체력 부분에서는 SK 성장세가 가파른데 여기에는 AI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높은 이익을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투자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두 그룹은 모두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라는 큰 방향을 갖지만 투자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2040년까지 2,655조 원을 투자해 용인과 평택은 물론 광주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반면 SK는 2,10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와 HBM 생산 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동시에 키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AI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삼성은 첨단 제조 경쟁력 강화에 SK는 AI 인프라 구축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국내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6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발 훈풍으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가 이어졌는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또 커졌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또다시 확대됐을지도 관심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던 5월에 이어 3%를 웃돌았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여름철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마트는 내일까지 수박을 9,500원에 판매하며 한우, 삼겹살, 보양식 등 식탁 필수 먹거리도 알뜰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오늘부터 손질, 민물, 장어, 자포니카를 행사카드 결제 고객에게 100g당 2,980원 특가에 판매하는 등 보양 먹거리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학계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과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거점 AI 생태계 조성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는 이영희 서울상위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 배영 포스텍 교수의 AICT를 활용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정착 발표가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로봇 국제대회인 로보컵 2016 인천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합니다. 로보컵은 전 세계 로봇 공학자와 연구기관이 참가해 기술력과 창의성을 겨루는 AI 로봇 국제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45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사위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 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300명까지 늘어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유럽 우주국의 센티널-1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약 58,870채의 건물이 손상됐거나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흘간 그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회담은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이란 종전 실무협상단이 중재국들과의 회담을 끝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실무협상단을 이끈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 1일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카타르 도하 회담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대표단은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면담한 데 이어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 대표단과 두 차례에 걸쳐 합동회의 형태로 회담했다며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타르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별도로 면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타이완 통일과 강군 건설을 역사적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 속의 내부 결속을 촉구하며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연설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국내외 정세의 위험과 도전, 풍랑을 부각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坚持党的全面领导和党中央集中统一领导. 지난 105년을 찬란한 역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창당 100주년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달성을 선언한 중국.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시 주석은 강국의 전제 조건으로 강군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8월 건군 100주년 목표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인류 군대 육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 원로들의 버금가는 역사적 과업으로 타이완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坚决打击台独分裂势力，反对外部势力干涉，坚定推进祖国统一大业. 그러나 군부 숙청에 따른 사령부 와해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강군 건설과 타이완 통일 모두 당장 이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내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4연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향해 양자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타이완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지난 3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왕 부장은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건설적 전략안전 관계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해 미중 관계 적어도 3년 이상 이어질 전략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타이완 문제는 사소한 움직임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미국이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관련 사안을 다루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관습법을 들먹이며 아예 원구성을 막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오늘 협상 역시 결렬됐습니다. 저희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협상은 다시 오늘 또 결렬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협상도 결렬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장님이 방금 공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 참여해서 11의 상임위를 먼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국민께서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더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유동수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조승래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신성준 의원이 국방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바뀝니다. 오늘 내륙은 장마가 쉬어가는 대신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24.1도로 열대야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어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도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전국 내륙에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 부산 2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